모닝브리핑입니다. 전거래 국내 증시는 빅 이벤트가 산적했던 구간을 또 무난하게 넘겨줬죠. 네, 맞습니다. 대형주, 특히 반도체를 중심으로 투자 심리가 개선됐고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겹치면서 외국인의 순매수세도 대거 유입된 하루였습니다. 자,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 부디 오늘은 압도적인 상승 종목 수를 한번 기대해보면서 모닝브리핑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갑자기 후끈 달아오른 바깥 날씨처럼 우리 증시에도 따사로움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6월 들어 서서히 확산되고 있는 국내 증시의 온기. 최근 9거래일 중 코스피는 7거래일 그리고 코스닥은 8거래일 상승을 하고 있죠. 그래서 유독 산적하게 쌓여있던 빅 이벤트를 무난하게 소화해준 어제의 우리 시장이 대견하기까지 합니다. 6월 12일 목요일장 한마디, 금리 하락의 지수는 느낌표, 만기 영향의 체감 지수는 물음표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한동안 걱정거리였던 금리가 내려 지수가 힘을 내준 부분은 참 대견스럽지만 만기일 영향의 외국인의 적극적인 매수가 워낙 대형주 위주의 상승장으로 펼쳐지다 보니 동시에 상승 종목 수보다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았던 전일장. 빅 이벤트를 무난하게 소화하며 지수는 웃고 있으니 뭐라 할 말은 없다만 지수가 오른 만큼 또 결코 체감 지수도 너무 좋았다고는 말할 수 없었던 목요일장. 더 자세한 마감 수치와 수급 동향까지 확인해보고 오시죠. 목요일장 국내 증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여러 빅 이벤트를 소화한 가운데 특히 미국의 5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을 밑돌았다는 소식이 증시에 훈풍으로 작용했는데요. 여기에 어제는 선물과 옵션의 동시 만기일이었죠. 외국인은 이날 현물과 선물을 2.3조 원 이상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코스피는 따라서 0.93% 올라 2,754선에 마감했으며 종가 기준 직전 연고점인 2,757에 한 발 더 가까워졌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이 순매수에 나섰지만 기관이 1,920억 원가량 순매도하며 지수는 0.08% 상승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외에도 특징적으로 대형주, 특히 반도체를 중심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한미반도체는 코스피 지수 상승분의 90%를 차지했고요. 또 언급해 주신 것처럼 쏠림 현상에 지수는 상승했지만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더 많은 하루였습니다. 자, 그럼 시장에서 부각됐던 섹터도 함께 살펴볼까요? 가스, 전선, 그리고 엔젤 산업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경상북도가 영일만 확장에 나선다는 소식에 더해 산업부는 석유공사에 융자 지원 재개를 검토한다고 밝혔는데요. 따라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20% 오르는 등 관련주들은 강세 보였고요. 한국가스공사의 경우 공시를 통해 5월 천연가스 판매량이 전년 대비 6% 증가했다고 공시한 점도 부각되며 13% 올랐습니다. 전선주들은 여당인 국민의힘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산업단지 발전에 기반이 되는 전력망 특별법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빨간불 켜냈는데요. 대원전선과 가원전선 각각 9%와 4%씩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외에도 엔젤 산업 관련주도 강세 나타냈는데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저출생 고령 사회위원회는 다음 주 윤석열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두 번째 저출생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 3월 첫 발표에 이어 1년 3개월 만인데요. 구체적인 발표일은 19일로 예상되고 있으며 해당 소식에 청담글로벌은 16%, 꿈비는 8% 올라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추가로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던 섹터도 살펴보시죠. 네, 이렇게 외국인의 현선물 매수 속에 어제는 유틸리티 업종과 반도체 업종이 활짝 웃었던 하루였다라고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요, 전날에 외국인이 특히 집중했던 전기전자 업종, 반도체 관련주 자세히 톱어보겠습니다. 반도체, 사실 말이 새 음절 반도체지 반도체 관련주만 하더라도 섹터별로 얼마나 광범위합니까? 모닝브리핑 시간에서도 HBM 유리기판, 반도체 재료 부품 등 세부적으로 나눠서 그 내용을 전해드린 바 있었죠. 그런데 오늘은 하도 시장이 AI 하는 동안 HBM에 치여서 상대적으로 너무 무관심했던 건 아닌지 싶은 낸드 쪽을 좀 살펴보고자 오늘 이 시간 준비해봤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죠. 어제 신고가를 다시 한번 쓴 SK하이닉스 그리고 어제 개장 전 나왔던 KB증권의 리포트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KB증권, SK하이닉스의 목표가를 28만 원으로 16%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 근거는요. 하이닉스의 올 한 해 영업이익 역대 최대치였던 6년 전 2018년대의 이익을 넘어설 것이라는 데 있었습니다. 올 한 해 영업이익 21조 9천억 원을 제시했는데 기존보다 19% 늘어난 수치를 제시한 것으로 당
당장 이번 2분기부터 6년 만에 최대치인 영업이익 5조 원이 찍힐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품목별로는요, D램 쪽이 작년엔 17조 원을 벌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올해는 18조 원, 그리고 낸드 쪽에서는 작년에 적자였는데 이것이 올해는 3조 4천억 원으로 흑자 전환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이닉스의 HBM 모멘텀은 너무나 화력을 뿜어내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또 이 낸드 부문까지 하이닉스가 AI 데이터 센터 확대에 따른 고용량 SSD의 수요 증가로 2분기부터는 아주 큰 폭의 실적 개선이 전망된다는데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이에 질 수 없다. 다음은 삼성전자 리포트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죠. 이 삼성증권은 AI가 뜬다는데 삼성전자는 언제 올라요? 라는 센스 만점의 제목을 붙인 시리즈 리포트, 그 1탄을 5월에 이어서 2탄을 어제 내놨습니다. 차트에 나와 있는 파란 선이 삼성전자, 그리고 빨간 선이 SK하이닉스, 초록색 선은 마이크론의 주가 추이입니다. 로이터 통신에서 나온 삼성전자의 엔비디아 HBM 납품 실패 보도 때문에 더욱더 삼성전자의 위기론이 불거졌던 데다가 이제는 삼성전자 주가가 오를 차례라 고 삼성증권은 좀 강하게 말하고 있는 뉘앙스를 뿜는 리포트를 내놨던 거죠. HBM3 이 엔비디아 납품 가능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하고 있고요. 그 물량이 크지 않을지언정 주식은 방향성 아니냐. 올해 삼성이 HBM 궤도에 진입하는 원년이 될 것이라는 데 주목해보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 포인트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트렌드포스는 2분기 글로벌 낸드 매출 전 분기 대비 10%나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 이 낸드 시장에서 지금 1위, 글로벌 1위 누굽니까? 삼성입니다. 삼성전자 2분기 낸드 매출 성장이 20%가량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1분기엔 크게 상승했던 낸드 가격이 연초만 해도 2분기에는 좀 둔화될 것으로 봤거든요. 그게 예상과는 달리 또 1분기 대비 2분기에도 10%대 후반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면서 낸드 쪽 P와 Q가 모두 우상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 낸드 좋은 거 알겠어. 그래서 그 낸드가 뭔데? 라고 질문하실 수 있어서 준비했습니다. Back to the basic. 다음 페이지 보시죠. 낸드는요, 메모리 반도체의 한 종류입니다. 메모리 반도체의 또 한 축을 담당하는 D램이 휘발성이라면 낸드는 비휘발성이죠. 그래서 D램은 전원을 끄면 그 기억이 모조리 사라지지만 낸드는 전원을 꺼도 기억을 보존합니다. 영구 저장할 수 있는 거죠. 다만 찾고 싶은 걸 빨리 찾아주진 못해요. 속도가 느립니다. 요즘 스마트폰에 다 들어가 있는 SD카드, 그리고 노트북에 있는 저장 장치 SSD, 그리고 삼성전자가 선발인 3DV 낸드가 이 낸드 플래시에 해당을 하고요. 화면에서는 지금 우측 끝에, 맨 끝에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 사진이 낸드의 한 종류. 이쪽에서, 네, 오른쪽 맞네요. 이 사진이 낸드의 한 종류, 3DV 낸드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관련주 흐름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SK하이닉스입니다. 어제 신고가를 또 한 번 경신했죠. 장중 22만 6,500원까지 올라오더니 22만 2천 원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물론 가파르게 올라와 조정이 예상될 수 있지만 올해 이익 20% 가까이 상향 조정된 만큼 주가의 지속 상승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5월부터 이어진 하락세를 멈추고 상승 추세 전환 시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인증 소식과 2분기 호실적이 연이어 터져준다면 지금의 구간 참 매력적인 구간이 될 수 있겠죠. 주가는 전날 78,600원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마지막 심택입니다. 메모리 기판 회복세가 가파르게 감지되고 있습니다. 올해 영업이익 추정치 기존 대비 3배 높게 상향 조정된 모습, 주가는 어제 6% 급등 마감했습니다. 자, 삼성전자를 보유한 개인 총 467만 명. 내 목숨보다 소중한 자식에게도 선물해주고프니 삼성전자 보유 소년 개인 총 39만 명. 이 사이즈는요, 국민의 믿음과 간절함을 반증하는 숫자라고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미국 출장길에서 돌아온 이재용 회장의 여운을 남긴 소감, 열심히 해야죠가 이 하반기 삼성전자의 눈부신 반등의 예고편이었음을 그 누구보다 진심을 다해 기대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어제 나온 장 마감 후 공시와 일정까지 확인해 보고 오시죠. 어제 장 마감 후에 나온 공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는 중앙 첨단 소재와 관련해 매매 거래 정지를 예고했습니다. 투자 경고 종목으로 14일인 오늘 종가가 이틀 전의 종가 대비 40% 이상 상승하고 어제 종가보다 높은 경우 17일 하루 동안 매매 거래가 정지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BGF는 자회사 BGF 에코머티리얼즈의 약 400억 원 규모 유상증자에 참여한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는 BGF그룹 소재부문 계열사들이 약 1,500억 원을 출자해 2차 전지 핵심 소재인 무수불산 제조시설을 짓겠다는 계획의 일환입니다. 이외에도 선진 뷰티사이언스는 180억 원 규모의 신규 시설 투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는데요. 일반 의약품 전용 화장품 ODM, OEM 공장과 물류 창고를 증축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바로 이어서 일정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200, 코스닥 150, KRX 300 지수 전기 변경이 오늘 발효됩니다. 편익 종목들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주시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외에도 에너지 플랫폼 업체인 그리드위즈가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할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 오후 12시 일본은행의 금융정책 결정회의 결과가 발표됩니다. 시장에서는 일본은행이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엔저 현상을 잡기 위해 국채 매입 축소를 검토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시와 일정까지도 체크해봤습니다. 이 라면에 가려져서 사실 빛을 살짝 못 본 식음료품의 트렌드가 있습니다. 한국의 최근 트렌드는 저혈당, 저칼로리 아니겠습니까? 제로 슈거 소주도 나왔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제로 칼로리 아이스크림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화가 되고 있는 세상. 우리는 그 무엇보다 제로 슈거 트렌드에 또 집중을 해보면서 아직 좀 덜 오른 음식료 섹터에 또 발빠른 순환매를 예상해 봄직하지 않을까요? 오늘도 음식료 관련주들의 동향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부자 되세요. 모닝 브리핑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